안녕하세요. 외환 관련 여신 5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급보증과 청구보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수업을 할 건데요. 지급보증, 청구보증 같은 부분은 우리 그 수출입 업무 시간에도 간략하게 봐왔고, 수출입 업무 시간에 봐온 부분 이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용장의 종류와 개념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냥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화환 신용장과 클린 신용장. 화환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환원뿐 아니라 그 이외의 서류, 운송서류, 상업송장, 채무불이행 서면서 등 요구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화환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보증신용장과 상업신용장 양자 모두 사용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클린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환어음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화환 신용장과 클린 신용장 모두 환어음을 요구를 하지만 화환 신용장은 환어음뿐 아니라 다른 기타의 서류들을 요구를 하고, 클린 신용장은 환어음 이외에는 어떤 서류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신용장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업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의 개념을 볼게요. 상업신용장, 우리가 UCP 600에서 많이 보는 그런 형태의 거래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의 이동을 수반하는 무역거래의 결제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고, 통상 환어음과 함께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개설은행에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운송서류, 특히 BL에 요구를 하게 되죠. BL과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그런 서류들을 제시해서 물품 대금을 받는 그러한 거래, 그런 신용장의 거래를 의미를 하고, 보증신용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무역 외 거래에서 사용이 되지만 무역거래의 상업보증 또는 직접 결제수단 등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어음 또는 청구서와 함께 채무불이행 진술서, 즉 이 보증신용장상의 수익자가 대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원래 계약자, 원래 채무자가 해당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만 개설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 불이행 진술서가 추가적으로 요구가 되는 것이죠. 자, 화환 신용장과 무화환 신용장. 우리 무화환 신용장하고, 그렇죠? 어떤 개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클린 신용장하고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화환 신용장부터 볼 거예요. 실무적으로 환어음과 함께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아까도 봤죠? 그 다음에 상업신용장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 무화환 신용장은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모든 신용장을 의미를 한다. 화환 신용장과 무화환 신용장은 양도 담보권의 가능 여부에 의한 개념이다. 자, 아까 클린 신용장은 환어음 이외에 두 개념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개념은 클린 신용장은 환어음 이외에 다른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신용장을 의미를 하고, 무화환 신용장은 단순히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모든 신용장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개설은행의 담보권, 즉 아까 개설은행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서류를 받는다고 했죠? 운송서류인 BL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BL은 양도 가능한 서류로서 권리증권과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화환 신용장은 양도 담보권이 불가능한 그런 신용장을 의미를 하고, 화환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 신용장과 무화환 신용장, 실무적으로는 거의 유사하게 사용이 되지만
법적으로나 우리 그 해당 개념은 약간 다른 부분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클린 신용장은 환화음 이외에 다른 서류를 요청하지 않는 것이고 무화한 신용장은 운송 서류의 제시를 요청하지 않고 양도 담보권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뱅크 개런티 은행 보증에 대한 설명이죠. 개념은 보증서고 그리고 독립적 은행 보증 등으로 불리우고 용어와 상관없이 법률적 측면에서는 동일한 측면을 가진다. 보증서 내용에 따라 용어가 결정이 된다. 중요한 것은 독립적 은행 보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보증 채무와 은행 보증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 보증 채무와는 다르게 은행 보증은 독립적으로 계약 위반 또는 채무 불이행 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증명을 필요하지 않고, 그렇죠? 채권자의 단순한 진술서만으로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하는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보증을 의미를 한다. 그러면 일반 보증과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독립적 그리고 부종성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종성이라는 것은 뭔지 뒤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청구보증과 청구보증,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은행보증이고 그다음에 연대보증, 보증의 차이점입니다. 내용이 이제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내용을 다 텍스트로 이해를 하시려면 너무 힘들죠. 텍스트로 굳이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선 청구보증에는 이러한 항변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청구보증은 이러한 항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구보증을 이행해야 되는 은행의 항변권을 의미를 합니다.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대금 지급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권리가 없는지 청구보증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청구보증은 부정성과 보충성, 양자 모두 없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즉 A가 채무자고 B가 채권자라고 했을 때 B가 A에게 돈을 빌려주겠죠. 돈을 빌려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신용만으로는 내가 돈 빌려주기 좀 그러니까 보증인 한번 데리고 와라. 예, 은행 보증을 그래서 쓴 거예요. 그렇죠? C라는 은행이 청구 보증을 썼습니다. 그래서 C라는 은행이 B라는 사람에게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고 돈을 이렇게 빌려줬어요. 돈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A와 B와의 이 계약 거래가 무효가 되었다. 예, 무효. 여기서 말하는 주채무 부존재, 소멸의 항변권, 주채무의 취소권, 해지권, 상계권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원래 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라고 했을 때 C라는 은행은 이 원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그러한 항변권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A와 B 이 둘 양자 간의 거래와는 독립적으로 무조건적인 채무, 즉 물론 B가 이러한 채무에 대해서 어떤 대금 지급을 요청할 때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어떤 그러한 특정 서류를 증빙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은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법적인 성질로서만 봤을 때 이러한 항변권들이 청구 보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부종성과 보충성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이런 법적인 용어들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패스하지 마시고 여튼 청구 보증에는 부정성과 보충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 A와 B 사이의 채권 채무와는 관계없이 C는 무조건적으로 지급 채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연대보증은 이 세 가지의 항변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 같은 경우는 부종성은 있고, 그렇죠? 부종성은 있고 보충성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최고